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자, 5월 10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5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15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한 주일 동안의 각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죠.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91% 상승을 하면서 24,300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9,000선을 드디어 돌파를 하면서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58% 상승을 하면서 9,121포인트까지 올라섰고요. S&P 500은 1.69% 상승을 하면서 2,929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는 사실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050만 명이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2,050만 명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을 기록했지만 시장의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투자자분들에게 안도감을 좀 제공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는 2,150만 명이었는데 2,050만 명 정도로 약 100만 명 정도가 예상치보다는 괜찮았다.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실직자의 78% 정도가 일시 해고 상태로 조사된 점도 향후의 고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자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좀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 지금 현재 이제 30개 주 정도는 경제활동을 이미 재개했거나 5월 중에 재개할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대해서 이제 경제활동 재개 그리고 이제 경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좀 돌아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미국 시장의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 시장이죠. 그래서 국내 시장의 월요일이 중요한데요. 국내 시장의 월요일은 일단 미국 시장 영향으로 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이태원 확진자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10시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은 좀 오전 10시 이후에 이태원 확진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우려감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좀 다시 한번 좀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잠잠해진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 등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우려감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 BOJ에서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본이 공개가 된대요. 근데 이건 일단은 과거께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좀 문제가 될 건 아니고 또 뭐 기대가 될 것도 아니고요. 화요일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OECD의 4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게 좋을 것인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경제 지표, 그리고 뭐 경기 부양, 뭐 계속적으로 이제 1위 1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텐데, 어느 정도 지금 V자 반등이 지금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거의 이제 뭐 코로나 이전까지 주가는 거의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조금씩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다. 일단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4월 실업률, 그리고 유로존의 3월 산업 생산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국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관련된 지금 만기일 투자자들의 포지션, 이게 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2000선 정도는 좀 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난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금요일 날 밤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0선 이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2000선 이상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이런 모습들은 이제 금요일 날 또 발표된 지표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금요일 날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4월 소비는 지금 4월에는 좀 전방위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4월 소비는 좀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한 13.5%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치가 나온 상태고요. 중국의 4월 뭐 산업 생산이라든가 4월 소매 판매, 국내 주시장은 장중에 중국 시장과 연동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가장 먼저 회복을 했어요. 중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회복도 중국이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중국의 4월 소매 판매가 회복세가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금요일 날 중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지가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 경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금요일 날 이제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변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추세는 다시 결정이 될 거예요. 중국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뭐 2200포인트를 향해서 나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시장은 다시 한번 한 1800과 2000 사이에서 좀 박스권 정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목요일까지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주 뭐 3, 4일은 시황이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 이 극대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또 금요일부터 또 새로운 이제 그래서 추세가 나타났고 6월 달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포지션을 쌓아 나가는 이제 시작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이 부분 좀 상당히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제가 또 뭐 저녁 때 말씀을 뭐 드릴 거니까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끝나고 또 금요일 투자 전략 뭐 세워 드릴 테니까 계속적으로 제 유튜브를 잘 청취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잘 눌러 주시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월요일 날 갭상승 출발을 했을 때 월요일 10시 이후가 살짝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은 좀 현금을 확대해 놓고 추세를 좀 살펴보시자. 이렇게만 좀 전략을 세워드리겠고요. 종목들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종목들의 흐름은 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서 만약에 좀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주는 SK 하이닉스가 지수 2000포인트까지 간다면 한 88,000원부터 9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런 점들 한번 좀 포인트로 삼아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수급이 상당히 좋잖아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도 하루 순매수 일단은 전환을 했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PC 같은 경우 노트북 쪽의 수요가 지금 상당히 좀 증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 계약이라던가 재택근무 지금 이제 또 뭐 카카오뱅크도 다 재택근무 한다고 하고요. 카카오뱅크 고객센터도 다 재택근무 한다고 하고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된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이런 점들 상당히 좀 일단은 뭐 반도체 가격에는 좀 긍정적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점들 감안을 하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8만원 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위로든 아래로든 좀 변동성을 이제 줄 타이밍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위로 한 88,000원에서 9만원까지 변동성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추세를 보고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뭐 소매 판매라던가 이 부분 추세를 보고 다시 뭐 전고점까지 상승을 하던가 아니면 다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NC소프트 제가 이제 뭐 3월달, 1월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박스권 정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만원대와 70만원대 대략 박스권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